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5.18 왜곡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지역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임 요구도 거셉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남에서도 현역 의원 50%가 낙마하는 등 교체 바람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의대 신설, 전남도는 통합의대 신설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동서부 정치권에서 엇박자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신안의 해상에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5.18 왜곡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광주 지역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황상무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향한 광주 지역 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계엄군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며 배우설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5.18을 왜곡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면서입니다. 황 수석은 5.18 첫 희생자는 시위대 버스에 깔려 숨진 경찰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1980년 5월 20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최초 사망자는 5월 19일 계엄군 구타로 숨진 김경철 씨입니다. 처음만 해도 우리 속이 안 편합니다. 솔직히 그때는 일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참 너무 처참한 죽음을 당해갖고 기가 막힌데 그런 뭐지까지 거짓말로. 황 수석은 KBS 기자이자 9시 뉴스 앵커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확인조차 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고위공직자인 시민사회 수석이 왜곡된 인식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18 진상규명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고 그걸 통해서 국민통합을 하자는 취지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 수석의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황 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세계인들이 5.18을 배우러 광주를 찾는데 대통령실 수석은 5.18을 왜곡하고 있어 부끄럽다고 했고 시민단체와 5월 단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광주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친 황 수석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희생당한 분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능욕한 것이어서 모욕한 것이어서 저는 이건 더 적극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황상무 수석이. 앞서 황 수석은 MBC는 잘 들어라며 이른바 정권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5.18 왜곡 발언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 교체 바람이 거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먼저 마무리된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민주당 경선 결과 현역이 승리한 곳은 광산을 민영배 의원이 유일하고 7곳에서 현역이 패했습니다. 전남에서도 10개 선거구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광주발 현역 교체 바람이 전남에서도 재현됐습니다. 현역 의원 교체가 확정된 선거구는 5곳에 달합니다. 여술에서는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김회재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땄고 고흥보성 장흥강진에서는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김승남 현역 의원을 누르고 경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염원과 기대가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매진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바람이 전남에서도 거세게 불면서 현역 국회의원 생환율은 50%에 그쳤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장성은 이계호 의원이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했고 목포 김원희, 영암무안 신안 서삼석, 나주 화순 신정훈,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을 뿐입니다. 현 정권을 심판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어려운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현역 국회의원은 6명.
하지만 이들 선거구 역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아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역대 광주 전남 총선 물갈이 폭은 18대 52%, 19대 35%, 20대 47%, 21대 총선에서는 83%가 새 얼굴로 교체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22대 총선을 약 3주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전남권에서 표심 변화가 관측됩니다. 정당 지지도 면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건데요. 인물론을 앞세운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역시 전남권 표심을 공략하고 있어 총선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최항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권에서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는 조국 대표.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현 정권 심판론으로 지역민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대하고 또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조국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을 조국 혁신당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어서 많은 민심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 많이 했잖아. 너무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개혁신당은 정당 지지도보다는 순천갑을 중심으로 정치 보폭을 넓혀온 천하람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도 되게 지금 여기서 인기 좋더라고요. 만해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감도는 엇갈립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 호남의 임무를 미뤄줘야 한다는 표심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참 여기서 거기서까지 다 해줬잖아요. 도민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민주당에 너무 많이 실망했는데 대안이라고 지금 할 만한 데가 저는 이낙연 대표 새가 별로 없는 게 아쉽긴 해도 저는 그래도 저는. 전남에선 조국 혁신당 지지도가 반등하면서 향후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한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것보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 정당들이 그동안 민주당 텃밭이었던 지역 선거구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전남을 방문해 언급한 전남의대 신설이 지역 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계획대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데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의료체제 개혁 때는 우리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의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대선 때도 많은 말을 들었다며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돼 있지 않은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전남의대 발언에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남의대 설립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조건부로 전라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해지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의대 관련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배정하는 과정에 전남 통합의대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안동대 의대 신설 계획을 정부 증원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한 것이 자극제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000명 의대 증원 문제 배정을 곧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가능한 신속히 저희 전라남도도 국립의대 신설 관련해서 정책 건의를 올리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전남 통합의대안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간 통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학 간 통합 그리고 통합의대 신설이 현실성이 있는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벌써부터 전남 동서부 정치권에서는 엇박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전남 공동의대 신설에 대해 순천대 단독으로 유치한다며 공동의대는 대통령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남 서부 정치권은 전남지사와 함께 통합의대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목포의대 신설이 포함된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두 대학의 통합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20일 전국의과대학에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할 예정으로 대통령이 전남의대 발언을 했던 만큼 이때 전남의대 신설 정원이 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농작물 피해 조사가 실시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 시간보다 25% 감소했으며 특히 2월에는 비가 15일간 내리면서 딸기 등 시설원의 작물에서 생육지연과 기형과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건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해양대 인천대와의 통합 추진 발표는 현행법조차 살펴보지 않은 경솔한 행동이라며 대시민 사과와 통합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남도와 목포시에 해양도시 목포 발전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학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가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을 돕던 알선잭과 선장 등도 체포됐는데 중국으로 향하려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해경 경비함정이 한 선박을 빠른 속도로 추격합니다. 1시간에 걸친 추격 끝에 선박에 올라탄 해경 대원들이 선실 내부 곳곳을 수색합니다. 해군으로부터 미식별 선박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15일 밤 9시쯤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4.6km 해상에서 5.6톤급 선박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일당 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RS는 꺼놓은 상태로 출항을 했고 해군에서 흑산도 인근에 미식별 선박이 있다는 사항을 레이더로 확인 후 요청을 받아 약 1시간가량 추적에 근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선박에는 밀항을 시도한 30대 남성을 포함해 알선책과 선장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밀항을 시도한 남성은 수도권 일대에서 5억 원가량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밀항 착수금인 현금 500만 원을 알선책에게 건넨 뒤 같은 날 오후 7시쯤 전남 진도에서 출항했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인근 공해상에서 전세 사기 피의자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붙잡힌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올해 초 신안에서 전신주에 배달려 배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전 측이 현장 확인 없이 작업 도중 전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의 전기 5조작 기획 보도 김초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신안 이목리의 한 배전선로 작업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백 씨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를 차단한 뒤 전선을 연결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22,000볼트 전기가 투입된 겁니다.
배전 노동자 백 씨는 이 사고로 손과 발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던 한전. 취재가 한 달여간 계속되자 결국 작업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전이 밝힌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한전 배전센터 직원은 수동 전기 스위치가 있는 장소에서 한전 배전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해 작업이 다 끝난 건지 물었습니다. 배전 업무 담당자는 당시 민원 상대를 위해 사무실에 있었는데 작업이 끝난 것 같다며 전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배전 노동자 백 씨는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 시공관리 책임자가 수십 분 전에 곧 작업이 끝난다고 한 말을 참고했을 뿐 한전 측에 현장 확인은 없던 겁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신안 사고를 계기로 한전 업무 담당자와 배전센터 직원, 협력업체 시공관리 책임자 간 3중 확인 절차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오조작과 관련해 이제서야 기본 예방책이 나온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하루 평균 배전 노동자 약 2,400여 명이 약 300건의 공사에 참여하는 상황. 이들의 안전을 위한 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안군은 다음 달 27일 자읍면 천사뮤지엄파크에서 신안 세계 김밥 페스타를 열고 주요 행사로 김밥 경연대회인 신안 K김밥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신안의 식재료가 담긴 미친 김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경연대회는 다음 달 8일까지 100팀을 모집해서 서류 심사로 예선을 치른 뒤에 20개 팀을 선정해 축제 개막날인 다음 달 27일 본선을 치릅니다. 완도군은 완도 전복거리 음식점들과 협업으로 전복 제육과 전복 황태해장국, 덮밥, 편백찜, 깐풍 전복과 탕수, 연포탕 등 6종류의 전복 요리를 신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재개관과 봄철 관광객 증가, 또 다음 달 6일 열리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등에서 신규 전복 요리를 선보이고 미식 관광으로 지역을 알릴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식목철을 맞아 군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오는 23일 송지면 달마산 달마고도에서 갖습니다. 해남군은 이에 앞서 오늘부터 14개 읍면에서 반려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갖고 감나무와 사과나무 묘목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목포와 무안, 신안이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공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경기 남부 일원의 반도체 생산 팹 등 16기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리백에 대응하는 방안은 거의 없다며 풍력과 태양광이 풍부한 무안반도에 반도체 팹이 입주할 최적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7시 50분쯤 목포시 산정동 구 청호시장의 한 수산물 가게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수족관 일부가 탔지만 다른 인접 점포로 번지진 않았고 소방당국은 가게 내부 수조에 있던 모터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10시쯤에는 완도군 노하읍의 한 빈집에서 오늘 새벽 1시 10분에는 무안군 일로읍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신안군 비근면의 한 농수로에서 8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당일 가족과 다툰 뒤 집을 나섰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마을 CCTV와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에 들어선 지상 8층 42실 규모의 비즈니스 숙박시설 헤리티지 호텔이 개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근화건설은 이번 호텔은 고 김호남 회장의 2세 경영자인 김유림 총괄 사장과 장보성 근화건설 대표의 첫 사업으로서 향토기업의 역사와 선대의 문화유산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헤리티지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권리 증진을 촉구하는 캠페인성 정당 탈시설 장애인당 전남도 등이 출범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총선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남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지난 15일 이마트 목포점 앞에서 출범대회와 유세활동을 통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누구도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한 FC 목포가 올 시즌 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FC 목포는 지난 17일 대구FC B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빼앗긴 뒤 흐름을 되찾지 못하고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FC 목포는 오는 30일 홈구장에서 울산시민 축구단을 상대로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목포문화연대와 목포청년 백인포럼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시가 이번 추경에 제출한 나전치기 박물관 건립 예산 5억 1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목포 시내버스 시스템 구축 등에 330억 원이 투입되는 데다 복지 예산도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 동안 목포시가 제출한 나전치기 박물관 건립 예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단체장들과 첫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지역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전남 곳곳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비와 함께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포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13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과 모레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모레 목포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목포 6도, 한평과 영암 4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목포 13도, 한평과 영암 14도 예상됩니다. 남해안 대부분 지역도 아침 기온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장흥과 완도가 15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3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으로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53분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다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목포와 전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리야. 허리 보호대 쪼그리 몰라? 허리 보호대 쪼그리가 꽉꽉 잡아주니까 확실히 다르네 달라.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하세요. 역시. 예. 거기 허리 보호대 쪼그리 있어요?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지역의 든든한 금융기관 금남 새마을금고. 금남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님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금남 새마을금고. 사실 누런 얼룩과 꿉꿉한 냄새, 세탁기 악취의 원인은 피부 노폐. 해결은 허실 딥클린. 새로워진 구중 효소가 누런 얼룩 제거는 물론 더 깊게 작용해 세탁조까지 깨끗하게, 옷은 상쾌하게. 허실 딥클린. 무엇을 원하든
무엇이든 가능하게. Life in Tracks, Tracks in Life. Tracks 크로스오버. 하루 종일 대본도 읽으시고 책도 쓰시고 왜 이렇게 흐릿하지? 우리 곧 만나요. 전 눈노아랍니다. 눈노아 더 늙기 전에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채우다. 눈노아엔 아이클리어.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와, 이건 뭐지? 마사지 침대인가? 나도 좀 누워보면 안 될까? 그럼 의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의자야, 침대야. 마사지 체어베드 에덴. 바디프렌드. 천국이네 천국. 우리도 3명 중 1명이라고. 에이, 그 1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